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박미라입니다. 간밤 미국의 FOMC 회의 이후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진정되면서 오늘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 2시 구간 코스피는 오후장 들어 약세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더 많이 밀리면서 장중 2%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오늘 코스피는 1900선 이탈 움직임 나오면서 장중 연 저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수급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기관 매수는 지속되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도 행진을 막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힘을 잃은 종목, 죽어있는 종목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시간이죠. 이드코의 CPR,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CPR 종목 먼저 살펴보기 전에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지선 이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장중 연 저점을 기록하기도 했더라고요.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글쎄요, 오늘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은 아니었지만은 결국에 이제 말씀드렸던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지수 반등이 오전 중에 나왔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수그러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글로벌 증시의 상승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CPR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갭 상승을 하던 갭 하락을 하던 갭이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매우기는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아직까지는 그런 유효한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상승세가 유지됐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대부분 업종들이 또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오전에 매수하신 분들은 상당히 고점에 물린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최근에 지수 움직임들이 정강 후약의 패턴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결과적으로 1950포인트까지는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강력한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은 현재 구간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지 어떤 그 신규 종목에 대한 편입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하는데 너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HTS만 너무 바라보고 계시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조금은 여유 있게 일상에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도 어제 우리 CPR에서 심폐소생해드렸던 루미마이크로 LED 관련 업종이었죠. 전반적인 그런 업종 분석을 좀 해드렸었는데 이 루미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6% 정도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상승세를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상승 랠리를 펼쳤던 중국주들의 어떤 그런 차익이 나왔던 상황에서 재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이 또다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최근에 이제 코스닥을 좀 보시면은 스몰캡 종목이라든지 시총 상위 종목들 이런 종목들보다는 지수가 하락하니까 오히려 테마성 종목들의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상승한다고 무턱대고 따라잡지 마시고 조금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 변동성이 심하고 이제 거친 시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물리지 않는 쪽으로 철저한 그런 트레이딩 매매를 지향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최근에 지수가 하락하는 데 있어서 종목들 수익 중이신 분들보다는 어떤 그 중환자분들이 상당히 좀 주변에 많이 보이곤 하는데 오늘도 대형주로 좀 손실이 나오고 계신 분들께서 사연과 함께 종목을 좀 올려주셨습니다. 자,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자, 사연부터 들어보면서 CPR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물산을 72,000원에 비중이 40% 정도 되는군요. 어느 날 증권방송을 보다가 저하고 비슷한 그런 견해를 가지신 분이 추천을 하셔서 타이밍적으로 맞나 싶어서 매수를 했는데 서서히 오르더니 곤두박질 치더군요. 지금은 거의 마이너스 20% 손실 구간입니다. 손절을 할까 생각도 했지만은 지수가 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홀딩을 했는데 많이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 영혼본색님, 영혼본색 정말 오랜만에 듣는 영화 제목이 되겠는데 영혼본색의 그 553 강동님처럼 각본을 잘 써서 도움이 될 만큼 CPR을 해드릴 수 있을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물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손절할 필요가 있냐? 하지만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은 결론입니다. 왜 손절할 필요가 있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매수가가 지금 72,000원 정도. 매수가가 72,000원 정도, 한 20% 지금 손실 중이신데, 제가 보는 삼성물산의 지금 반등 구간은 73,000원 정도까지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주가 하락이, 지수 하락의 어떤 반사적인 어떤 작용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가장 크게 하락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기관들의 어떤 그런 매물 폭탄이 되겠죠. 최근에 보시면은 7만원대부터 6만원대까지 하락을 하게 된 주요 주체들이 기관들의 매물들이었는데 사실 이 삼성물산이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왜 떨어지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 이번 연도 초부터 이 삼성물산이 55,000원부터 그죠? 55,000원부터 8만원 부근까지 거의 단기적으로 지금 30% 가까이 급등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대충 어느 정도 짐작을 했던 기관들의 매도세는 차익시장으로서 당연한 어떤 그런 결과이지 않나 싶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주가 하락에 부추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 삼성물산이 가격적으로 가장 크게 메리트로 작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 증가세니까 9년 만에 시국능력평가 1위를 차지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기 수익 모두 어떤 그 수익성이 개선이 기대가 되면서 내년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죠. 삼성 SDS의 지분을 10% 정도 보유하게 되면서 상장 시에 어떤 평가 차익이 좀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이제 현재 이 삼성 SDS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지만은 내년부터 어느 정도 점진적인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들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 3분기에 대형 해외 어떤 그런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인 그런 공사에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그에 따른 실적 개선 4분기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 실적 개선이 두드러지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삼성물산뿐만이 아니라 국내 이제 10개 정도 대형 건설사 이 건설 업체들의 국내보다 해외 쪽에 어떤 해외 수주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됐었는데 국내 10개 건설 업체들의 해외 수주 능력이 조금씩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죠. 국제유가의 하락이라든지 어떤 중동 국가들의 내전 이 내전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지금 해외 수주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그런 리스크는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결론적으로는 이제 매도할 필요가 있냐, 하지만 추가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 기술적으로 지금 월봉 차트를 좀 한번 보시면, 자, 월봉 차트 한번 보시면은, 하락 진행형으로 중장기 포지션들이, 지금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 자, 보시면은 지금, MACD 오실레이트라든지, 모멘텀 보조 지표죠. RSI. 이런, 보조 지표들도 지금 고가놀이 후에, 지금 55,000원부터 79,000원까지 상승한 이후에 지금 거래량이 급격하게 조금씩 줄어들면서 하락 포지션으로 유지되는 모습, 그리고 보조 지표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차익 쪽으로 꺾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 포지션이 좀 유효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일봉 차트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은 아랫꼬리가 좀 다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은 이 하방 경직성 바닥을 다지는 종목들에 대한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는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어떤 저점 따지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아직까지 수급적으로도 조금 불안한 모습들,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만 원대 중반대까지는 1차적으로 열어두시되 그 가격대가 오면 재차 CPR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은 5차의 범위는 어느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수매도 관망 포지션 사인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CPR 종목은 삼성물산이었죠. 지난달 중순부터 주가가 좀 많이 밀렸는데 4분기 실적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 포지션으로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장 초반 분위기와 현재 오후장 분위기 확연히 다릅니다. FOMC 회의 이후 좀 글로벌 증시가 크게 반대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해봤는데 코스피는 1900선 이탈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일모직 상장으로 수급이 좀 꼬였다는 분석도 있죠.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이 보유 지분을 모두 정리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오늘장 이슈도 정리 좀 도와주시죠. 예, 우선 오늘 이제 제일모직이 공모가의 2배인 한 10만 6천 원의 시초가 형성한 뒤에 지금 현재 11만 4,500원, 4,000원 정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점 10만 6천 원까지 지금 형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거래 시작 이후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지 매수 세력 간의 이제 힘겨루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강한 좀 매수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점 대비 고점 대비해서 약 한 14%에 가까운 등락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 관련주들은 좀 강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자금이 좀 제일모직으로 좀 몰리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 SDS와의 다른 양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분간 이러한 강한 변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또한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현재 코스피 200에 이제 특례 편입 요건이 많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최소 지금 시가총액이 15조를 하고 있는데, 최소 11조 정도의 시총이라든지 8만 5천 원 선을 유지를 한다면은, 내년에 이제 코스피 200에도 좀 무난히 편입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일모직 상승과는 달리 지수는 상당히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의 7개월 동안의 3조 가까운 이제 매도 물량입니다. 현재 좀 불안정한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매도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금융 불안에 대한 대부분의 이제 부분이 신흥국 전체를 좀 확산이 되는 것 같고 그 위험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회피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러한 외국인의 매도는 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감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 유독 국내 증시만 빠져서 투자자분들의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긴 호흡에서 낙폭 과대주는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전문가들도 있던데 대리님의 투자 전략은 어떤지 마감 전략 좀 세워주시죠. 우선은 현재 지수를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돼야지만이 향후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마감 전략은 당분간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 유지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좀 주의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아직까지 이제 러시아에 대한 불확실성도 이제 상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지수 상승은 좀 나오기 힘들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바닥권을 다지면서 기관이나 또 외국인의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은 그리고 단기간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목들을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국인의 매도가 줄어드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네, 김지욱의 종목 돋보기 시간 돌아왔습니다. 샘플러스 김지욱 멘토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도 어제 추천 종목들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SGNG와 또 인프라웨어 살펴볼 텐데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종목도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SGNG 오늘 하루 변동폭이 상당히 큰데요. 왜 그런지 좀 이유를 짚어봐 주시고요. 또 인프라웨어도 마찬가지 오늘 장중에 뭐 2% 이상 올랐다가 현재는 조금 밀리는 모습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두 종목부터 AS 받아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 SGNG. 예, 오늘 뭐 어제 굉장히 뭐 수급이 좋게 좀 붙었었습니다. 여기 뭐 외국인 쪽에서도 좀 한 7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고, 그런 최근에 거래되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큰 물량이고요. 그리고 근데 뭐 아침에 좀 잠깐 반응했다 시장이 워낙 지금 좀 조정을 받으니까 이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변동폭이 좀 큰 상황이고, 주가 자체가, 주식 자체가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많지 않기 때문에 호가도 그렇게 촘촘하지 않아서 지금 변동폭이 지금 좀 위아래 좀 확대되는 것도 좀 보여지고요. 뭐 지금 구간이 하면 일단 뭐 4,000원, 싸다는 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밸류에이션 밑에서는 사고 또 좀 올라왔을 때 팔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삼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오랜만에 또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좀 쉬던 그 기관 쪽에서도 외국인에 이어서 매수가 들어온 걸로 놓고 봤을 때 쉽게 뭐 21선 이탈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침에 좀 괜찮게 흐름이 좋았다가 시장이 급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좀 손절매나 뭐 이런 물량이 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구간 뭐 부담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담백하게 좀 빠져줬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고 생각되고요. 뭐 그런 오프라인의 모바일 쪽에서 그 오프라인 PC 시장으로 진출하는 폴라리스 오피스 그런 성장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종목도 단기 공략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살펴볼 텐데, 우리 ETI. 어제 오늘 좀 거래가 상당히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다음 종목은 원익큐브인데, 오늘 좀 장 중에는 장대 음봉이 나오더니 현재 이 시각 보니까 낙폭을 많이 줄인 상태더라고요. 두 종목도 AS 받아볼게요. 자, 우리 어제 뭐 상한가를 가서 좀 못 잡았는데, 굉장히 좀 아쉬웠었습니다. 맞아요. 역시, 밑바닥에서 상한가 가면, 일단은 묶고 봐야 된다. 그런, 뭐 격언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 뭐 거래도 실리면서 오히려 지금 잘 지켜주고 있고요. 흐름이, 분봉을 봐도 그렇게 뭐, 매도 물량이 나온다거나 그런 모습도 보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뭐, 1700 밑에서 강하게 또,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어저께도 뭐, 1680원이나 1700 밑에서 한번 좀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점이 여전히 좀 유효하고요. 최근에 안 보였던 그 외국인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집이 들어오는 거 놓고 봤을 때 뭔가 좀 주가의 흐름이 좀, 호재가 있거나 변화가 좀 감지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꾸준하게 좀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원익큐브인데, 이 종목도 참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종목이. 호가가 뭐, 한 100원에서 200원 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변동폭이 지금 심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2,400원, 500원대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공략 가능하고요. 워낙 지금 조정을 잘 받아놨습니다. 잘 받아놨고요. 그래서 뭐, 크게 지금 무리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자, 오늘 이렇게 단기 이제 공략주를 소개해 드려야 하는데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 멘토님도 부담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얼어붙은 투심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참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지금 시장 워낙 좀 이래갖고, 그래도 뭐 이럴 때 또 움직이는 종목들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잘 찾아보면, 그리고 또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죠. 자, 첫 번째 종목은 MPK입니다. MPK는 저 좀 뭐 할까?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미스터 피자 좀 줄인 겁니다. 이게 미스터 피자
토종 피자 브랜드 뭐 미스터 피자고요. 이 종목이 얼마 전 좀 움직였었던 것은 5,300원까지 갔었던 것은 이게 중국 시장 진출 그런 네네.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었고요. 예, 동종 그 중국 시장에 처음에 뭐 매장 처음에 한 개에서 시작해서 올해 벌써 한 48개, 연말 되면 이제 100개 거의 뭐 넘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내년 네. 되면 한 200개 정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확산 추세로 봤을 때 중국 시장은 이제 성장하는 게 우리나라 같은 보통 전년도 대비 20% 성장해서 많이 했다고 하는데 네. 중국은 200%, 300% 이런 식으로 좀 매장 규모가 확대가 됩니다. 지금 미스터 피자 그런 기대감이 좀 받고 있고 그 기대감 때문에 5,400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이제 좀 조정을 받고 네.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한번 좀 노려볼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요. 참 지금 3,275원 정도인데 이틀간 좀 조정을 받고 네. 21선에서 강하게 좀 지지를 네.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번 따라 붙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손절도 분명히 네. 하셔야 됩니다. 손절 라인은 뭐 3,000원으로 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3,800원대, 네. 3,800원대 61선 구간입니다. 3,800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오늘 좀 강하게 또 올라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실리콘웍스입니다. 실리콘웍스. LG그룹에 편입된 그 시스템 반도체 전문, 대표 주자이고요. 그 LG그룹 편입 이후에 빠르게 실적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 쪽으로 이제 맥북이라든가 아이패드 쪽에 많이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애플 실적으로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2015년부터는 동사가 LG그룹 전방위적으로 이제 지원으로 대폭 성장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LG그룹에서도 시스템 반도체를 실리콘 웍스를 중심으로 해서 키우려고 하는 것을 로드맵에 좀 발표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2015년 예상 PR로 따져봤을 때 지금 바닥권에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한 22,000원대 올라왔을 때 한번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24,000원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한 3만원대까지도 한번 목표가를 좀 높여서 대응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FNC입니다. FNC. FNC 하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얼마 안 됐고 국내 이제 3위 종합 엔터테인먼트 업체입니다. 이전에는 3위 하면 이제 JYP였었는데 네. JYP를 FNC가 뛰어넘어섰습니다. 넘어섰고 순이익도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고요. 네. FNC 하면 이제 FT 할랜드 뭐 아시죠? FT 그렇죠. 할랜드 네. 그리고 뭐 CN블루 그리고 네. 요즘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걸그룹 중에 AOA라고 있습니다. AOA가 특히 이게 굉장히 지금 중국 쪽에서도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네. 각광을 받고 있는 개인적으로 봐도 네. 이건 좀 롱런할 그런 걸그룹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사심이 좀 섞이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2분기 뭐 누적 순이익을 뭐 상반기 누적 순이익이 40억 원대고요. 영업이익도 거의 뭐 3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올해 뭐 예상 PR도 15배 수준은 엔터 쪽에서는 가장 좀 저평가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상장 이후에 뭐 그런 물량들이 나온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 나온 상황이고 최근에는 뭐 기관 쪽에서 서서히 조금씩 다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거의 뭐 21,700원대라고 하면 무리가 없는 가격대라 보여지고요. 상장 초기에 고가였었던 28,000원대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구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종목은 가온미디어입니다. 가온미디어. 가온미디어는 이 종목도 여러 번 소개를 시켜준 종목이 오늘 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IP 하이브리드 셋톱박스 전문 업체고요. 기가 인터넷 시대가 도래가 되면서 UHD TV가 지금 굉장히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셋톱박스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고요. 3분기에 이미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4분기에도 그 실적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중남미 최대 통신업자 1, 2업체를 뭐 주요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IPTV 1, 2업체는 뭐 KT하고 SK 브로드밴드를 주요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UHD TV라든가 뭐 기가 인터넷 이렇게 셋톱박스가 교체되는 시기인데 네. 신규 그런 셋톱박스는 대부분 지금 가온 미디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뭐 최근 뭐 주가 행보 구간에서 뭐 연초 대비해서는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고요. 9천 밑에서는 여전히 뭐 외국인 기관 쪽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9,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뭐 지금 뭐 크게 부담 없는 자리입니다. 11,000원대 뭐 짧게 목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은 어렵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모두도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죠. 이런 종목들 잘 선별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웅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증시 흐름 살펴보고 투자 맥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정윤성의 후광둥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내 증시 다르게 상해 증시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도 3,000선 위에 마감하면서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는데, 이젠 뭐 본격적인 3,000 시대를 연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장 초반 살짝 조정받는 분위기 나오던데, 현재 오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오후장 분위기 매우 좋습니다. 오늘 잘하면 네. 기존의 정고점까지도 뚫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후광통 방송한 지도 이제 3주가 돼 가는데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초강세 국면은 초기 국면이다. 지금 못 들어가면 굉장한 길을 놓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도 여김없이 상해 종합지수 3,07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증시가 많이 갈 수 있는 이유는요. 그동안 가장 많이 갔던 유동성 장세라는 겁니다. 증권주, 보험주, 은행주 이런 것들이 증시를 이끌어주면서 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시장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움직임을 보면요. 먼저 실크로드 관련주들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철도건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오늘도 상한가를 갔었고요. 또한 중국 교통건설도 이 시간대 말씀드렸지만 1%대 올랐고요. 중국 중철 5%, 대진철도 3%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농업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데요. 제일트랙터가 8.6%, 감수 가성실업이 3%, 중국 화학국제는 오늘 마이너스 1%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제가 관심 종목들 제가 많이 보여드렸지만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갖고 계시면 하루에도 상한가 종목이 한 2종목씩은 평균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오늘도 중국 철도건설과 중국 천지위성, 중국 수리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오늘도 3종목은 상한가의 움직임에 있습니다. 상해 증시가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중국 증시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쯤 상당히 만족스러운 또 수익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중국 교통건설입니다. 중국 교통건설 같은 경우는
실크로드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완성돼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업과 또 항만 쪽을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실크로드라고 하면 내륙, 특히나 철도만 있는 줄 아시겠지만 항만도 또 하나의 로드라고 중국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길 로자를 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교통건설 내륙 쪽의 건설과 항만 쪽을 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실크로드 앞으로 항만 쪽에서도 특히나 교량이라든지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건축물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짠다라고 하면 철도 관련주에서만 그러면 중국교통건설이 가장 완성되어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잡을 수가 있을까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항상 이럴 때는 실적이라든지 그런 걸 보시면 되는데요. 아직도 PER이 15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올랐는데도요. 그것은 무엇이냐? 실적이 받쳐준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중국교통건설 이제 실적을 봐보면요. 우선은 작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8천억까지도 벌었던 종목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보면 상당한 성장 동력이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주신 종목은 중국교통건설이었습니다. 잘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해 주신 분 유안타증권의 정용성 PB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현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꺾여 내려가는 듯 했는데 조금 회복을 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네,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보여줘요. 2%까지 내려오다가 마이너스 1% 내외까지 지금 어떻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산타랠리가 없다고 난리가 났고 1850포인트까지 갈 거라고 지금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900이 깨지니까 그냥 900 깨지면 1850 가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쉽게 던질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어요. 쇼 커버링 물량들 들어온다고요. 늦으면 이번 주 말, 빠르면 죄송합니다. 아니면 다음 주부터 들어올 거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지수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 주 FOMC 회의 결과까지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현재 외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죠. 외인들이 매도 얼마 했습니까, 오늘? 잡아볼까요? 외인들이 현재 5,400억 원치 외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재밌는 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조금 화면을 좀 잡아주세요. 자, 외인 매도 5,400억 중에 섬유의복이 4,300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제일모직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자면 전기전자. 이거 삼성전자 관련한 이슈권 때문이요. 자, 그러면 거의 외인들은 제일모직을 빼고 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늘 매도를 했나요? 별로 안 했습니다. 안 했다고요.
기관이 제일모직 물량 많이 받았어요. 그 외에도 뭐 크게 시장은요, 오늘 제일모직 때문에 시장의 수급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외인들과 기관들의 포지션 자체의 변화는 크게 없었던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렇죠? 보세요. 큰 뭐 없잖아요. 그냥 제일모직이잖아요, 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산타랠리가 없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쇼 커버링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볼 때, 자, 러시아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루브라 잡으려고 푸틴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대응책을 내놓겠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네, 다시 지수가 올라갈 수 있겠다. 왜 근데 러시아가 빠져요? 산유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유가가 빠지니까 러시아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유가가 참 고민이 많죠. 디플레 우려감은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 일단 대응하시고,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잊지 마시고 손 놓지 마시라고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상담을 해 드리기 전에 수급 100점 좀 봐야겠죠.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오늘 수급 100점 좀 보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 좀 볼게요. 롯데케미칼부터 해서요, 메디톡스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하나씩 볼게요. 자, 롯데케미칼부터 보죠. 오늘 시장이 조금 그래도 어제도 오르고 그저께도 오르고 월요일도 오르고 계속적으로 바닥을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롯데케미칼 왜 그렇게 빠졌다가 올라가나요? 왜 그렇게 빠졌다가 올라가나요? 분명 악재거리는 있었지만 상승을 줄 수밖에 없는 내년도의 성장성을 볼 때는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런 포인트 자주 말씀드리죠. 이런 바닥 포인트 정도에서 어떻게요? 네, 추세에 대한 부분을 단계적인 포인트 고민해보자면은 전 요런 정도는 나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요 정도 포인트. 다음 포인트 어디다? 네, 저는 그냥 전고점까지는 갈 것이다. 18만원 정도까지는 여기죠. 무리가 없어 보인다. 수급도 오늘 굉장히 양호한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지수가 빠지던 간에 일단 지켜봅시다. 코스피 빠져봤자 0.3%입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힘내시고 기다려보고요. 자, 다음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얘만 오늘 올라가네요. 얘만 올라갑니다. 조선주 가운데서 실적이 그래도 가장 양호한 종목 중에 하나, 꾸준하게 실적을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 내년의 성장성을 봤을 때 그래도 믿을만한 종목 삼성중공업. 자,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어떻게 결혼하려다가 안 됐었죠. 그 영향도 좀 받긴 받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이 조선주들이 밀릴 건덕지가 없어요. 더 밀려버리면 너무 싼 밸류에이션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저평가형으로요. 그렇다면은 조선주들 전반에 걸쳐서 상승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오늘은 삼성중공업만이 좀 강한 모습이에요. 수급 포인트를 보자면 최근의 수급 볼게요. 자, 최근 들어서 누가 사주고 있나요? 기관들의 매수가 이어집니다. 기타 법인도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투신권 매수가 강하고요. 금융투자 쪽도 매수가 강한 모습. 외인이 팔고 있는데 외인의 매도세가 조만간 멈추지 않을까. 자, 오늘장 어떻게 해요? 오히려 외인이 79만 주를 매수해 주더라. 자, 기관들은 어떻게? 매도인데 많은 물량은 아니더라. 기관은 하루 쉬어가는 모습인데 외인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잡아줍니다. 상승 분위기를 조금 더 탈 수 있지 않을까. 어디까지 갈까요? 못 가도 61선, 120선 정도까지는 반등을 준 이후에 고민을 해봐야겠죠? 24,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코웨이입니다. 자, 코웨이도 계속 박스권의 모습이에요. 박스권인데, 이렇게 박스권을 조금 이탈하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어요. 오늘 4%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이 박스권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뚫고 올라갈까요? 근데 또 윗골에 달려서 떨어질까요? 윗골에 달려서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되죠. 자, 오늘 장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외인 7,000주, 기간이 26,000주 매수해주고 있고, 최근의 수급 상황 어떻게 해요? 주인이 없는 상황. 보세요. 외인이 샀다 팔았다, 기간이 샀다 팔았다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방향성이 없잖아요. 수급 자체가.
그러니까 주가도 어떻게? 방향성이 없이 그냥 횡보하는 겁니다. 어느 날은 사고 어느 날은 팔고 계속 그렇게 서로서로 왔다 갔다 해주니까. 외인 내에서도, 기간 내에서도. 이게 차트상에 그대로 나오죠. 근데 오늘장 튀어 올라간다라. 양매수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내일 시장에서 한 번 더 튀어 올라간다?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네. 일단 관심만 가지세요. 네. 급하게 보지 마시고 지켜보자. 또 의견 드릴게요. 자, 삼성전기 볼게요. 자, 최근에 그래도 양호한 종목입니다. 오늘은 밀릴지언정 많이 밀리진 않아요. 크게 이탈하는 모습 현재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오르질 못해서 그렇지. 근데 최근 들어서 지수가 올랐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수가 많이 빠진 상태잖아요. 근데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죠. 자, 수급상황 오늘장 어떻게 해요? 외인 34,000주, 기간 9,000주가량 매수해 주더라. 최근에 수급상황 어떻게? 양매수 가운데서 오늘까지 양매수가 잡히더라. 꾸준한 외인과 기관들이 가세한. 근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양매수가 들어오는데 주가는 어떻게 해요? 안 올라갑니다. 자, 근데 오늘 들어왔어요. 방향성에 대한 부분. 여기 라인 자체죠. 57,000원을 깨지 않으면서 버텨주기만 한다면 올라갈 수가 있는 종목이라는 소리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메디톡스 볼게요. 자, 메디톡스는 제가 상담 많이 왔어요, 이전에. 근데 그때마다 팔지 마세요. 가져가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시면 안 돼요. 가져가세요.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려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꺾이는 거 아닌가. 또 이런 그림 보신 분 계시죠? 이 추세장의 상단 부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라인에서 봤을 때 여기는 무슨 구간이죠? 슈팅 구간이니까 조금 이제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정리하기 전에 뭘 보고 정리해야 됩니까? 수급 분위기를 봐야죠. 최근에 수급은 근데 외인이 많이 사주면서 개인의 물량까지 털어가고 있는, 기관 물량 같이 털죠. 근데 오늘장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외인 또 사줍니다. 이게 수량이라 그렇지 금액으로 보자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40억 이상 사주고 있어요. 상승률을 타는 거죠. 언제 팔아야 됩니까? 이거 꺾여 내려간다. 언제? 그 바로 전 고점 포인트가 어디죠? 여기죠. 여기가 얼마입니까? 약 29만원짜리입니다. 그 자리 깨지 않는 이상은 가져가시고 깨버리면은 어떻게? 그냥 이익 실현해버리고 나오면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뭐가 많네요. 자, 유진 로봇 보겠습니다. 9567님. 4,350원에 10% 수익권의 손실권으로 바뀌었습니까? 보겠습니다. 네, 5% 빠지네요. 자, 오늘 코스닥이 장중에 2%까지 빠졌었어요. 그리고 오늘 현재 시간으로 코스닥도 1% 가까이 현재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0.8%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익이 났죠? 네. 사실 저는 그래요. 뭐, 로봇 청소기 좋긴 한데, 이 종목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좀 솔직한 타입이라서 이상노 멘토님이 추천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마이너스 4.6%입니다. 오늘 빠졌어요. 잘 가다가 좀 밀렸어요. 살짝 조정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 수급도 아직 그래도 살아있는 모습인데 외인 매도세가 좀 강하긴 하지만 오늘장도 잠깐 볼까요? 오늘장도 기관 매수 들어오네요. 개인의 좀 힘에 의해서 매도세가 나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좀 기다려보죠. 이거를 제가 추천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기도 아는 사람이었는데 친한 사람이 했잖아요. 또 애매하긴 한데 수급은 일단 크게 꼬이진 않은 상태예요. 만약에 한 번 더 밀려서 4,000원 밑으로 깨져버린다면은 그때는 손절 쳐내는 게 맞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단 기다려봐도 될 정도 수준입니다. 내일 바로 지수가 상승 주면서 반등 쪽으로 돌아설 수도 있어요. 지금 코스피가 마이너스 0.2%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0.9%까지 올라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내일 한번 봅시다. 상승 주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기다려보자.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볼게요. 다음은 키스트입니다. 네. 이멘토님 팬이 많아요. 7256님. 제 건 안 와요? 응? 많이 했는데. 자, 뭐, 대한항공도 와야 되고, 사실 NH엔터도 와야 되는데. 응? 안 와요? 자, 7256님, 2,800원 키스트 20% 보겠습니다. 자, 또 빠져요. 어제 오늘 빠집니다. 네. 키스트의 성장성은 사실 굉장히 무궁무진한 타입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상노 멘토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오전에 이 종목을 상담했습니다. 7,000원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거기다 대고, 네, 1,000원 간다고 얘기할까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 불가능한 얘기인데, 사실 저는 수급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수급 상황은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실적을 믿어보자는 거죠,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분기까지 실적이요. 영업이익 55억입니다. 이전 몇 년 동안 이렇게 좋은 실적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김수현 씨 때문에. 자,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점프했습니다. 자, 4분기 때 순이익이 얼마가 될까요? 엔터주 보통 PER 몇 주입니까? 20 주나요? 100억 한다는 소린가요? 김수현 효과 더 받아도 될까요? 중국에 가면 죄다 김수현 전지현이라는데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조정이 나온 이후 나오겠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사실 맞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네. 엔터주들은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과 관련되는 종목들은 좋을 거란 말이에요. 쉽사리 꺾여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조정이 나오겠지만 그 조정을 끝난 이후엔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냥 좀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아셨죠?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보죠. 그러니까 상관없는 종목 주세요. 자, 제일모직 매도할까요? 0836님. 매수도 있으신데요. 같이 봐드릴게요. 자, 제일모직 분봉으로 볼게요. 자, 제일모직이 이거를 공모주 청약받으신 분들은 벌써 2배 이상 드신 거죠. 그런데 한 2,500 넣었는데 3주 받는가 그럴 거예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공모 청약으로 받아봤자 몇 주입니다. 몇 주. 많아야 10주. 진짜 많으면 20, 30주 되겠죠. 정말 많은 돈을 넣었을 경우에. 그런데 이게 보세요. 지금 이걸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조금 걱정인 게 삼성 SDS처럼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본어로 볼게요. 자, 상장하고 나서 첫날 빠진 다음에 올라갔죠. 만약에 이게 또 이렇게 꺾여버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심리적인 부분에서 제일모직이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죠? SDS처럼 꺾이면 어떡해? 그리고 만약에 많은 자금이 빠져나와서 크게 하락하는 날 언제처럼? 이때처럼 주가가 밀려버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참을 수가 없겠죠. 이미 이전에 경험이 있어요. SDS에. 그럼 제일모직은 더 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일단 올라갑니다. 전 이건 진짜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기 힘든 종목이에요. 보유하고 계신 분이나 보유하고 싶으신 분이나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증권가의 목표가 적정 주가 이건 다 오바된 상황이거든요. 오바된 상황이에요. 특수관계인 지분을 통해서 보자면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을 따져보자면 3조가 넘어가는 가치 이제 더 되겠죠? 근데 그게 언제 풀립니까? 내년 6월에 풀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성 관련주들 내년 1분기 안으로는 조정이 나오면 1분기 안으로는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왜요? 지배 구조, 순환 구조, 출자고리 안에서 가장 그래도 인기 있는 종목들 제일모직, 삼성 SDS, 삼성생명 핵심이잖아요. 이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제가 매수된다고 말씀드리지만 SDS는 어떻게? 천천히 분할하면서 말씀드리죠. 제일모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다시 올라갈 건데 언제인지 저도 몰라요. 이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판단을 정하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내년 6월, 5월쯤 넘어가면은 주가가 정말 빠르게 미친 듯이 한번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왜요? 대장이 바뀌어야 되니까. 죄송하진 말씀이지만, 네, 삼성그룹 내 대장이 바뀌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좀 고민해보세요. 뭘 제일모직은. 제가 이거는 이런 정보를 드렸으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고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SDS 했었죠? 네. 매수가까지 갑니다. 33만 7천원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십시오. 지금 얼마입니까? 28만원대. 하지만, 가져가 된다. 제가 뭐라고요? 장기적으로 보자.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내년 5월, 6월 이후까지. 홀딩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SDI. 삼성 뭐예요? 삼성. 다 삼성이네. 자, SDI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뭐 차트 볼 것도 없어요. SDI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기 싫으시면 똑같은 얘기 할게요. 계좌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옮기세요. 종목을 그대로. 종목 이관시키는데 증권사에서 증권사로 이관시키는데 저기 안 팔아도 돼요. 종목 그대로 옮기시는데 수수료 몇천 원밖에 안 나갑니다. 옮기세요. 1,000주근 2,000주근 몇천 원이에요. 옮기시고 보지 마세요.
자, 삼성 SDI가 왜 팔면 안 되냐? 삼성에서 삼성 테크윈 관련해서 화학 관련 회사들을 어디로 넘겼어요? 하나로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 SDI 내로 SDI 쪽으로 납품을 하는 회사, 어떤 제품들 납품? 2차 전지 관련해서 납품을 하는 회사들은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 말인 즉슨 2차 전지 키운다. 수직 계열화 키운다. 자, 그럼 삼성 SDI는 주가 어떻게? 삼성에서 핵심적으로 미는 그런 회사가 된다는 거죠. 내년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중인 거예요. 조정이 나와도 쉬는 중인 거죠. 다시 올라가고 또 다시 올라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세요. 아셨죠?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많이 왔는데요. 미처 좀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제가 하루 종일 공개방송을 하고 또 하나 일요일날 강연회도 합니다. 어디서 하냐면요. 강연회를 제가 여기서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21일 오후 2시 하나대투증권 본사 여의도역 2번 출구로 오시면 하나대투증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10층으로 오세요. 네. 주차 안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셨죠? 꼭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찾아와서 또 좋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중 변동성이 컸던 하루였죠. 오늘 낙폭을 연저점 찍었던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이 제일모직 상장으로 수급의 부담을 느낀 하루였는데 내일은 좀 나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